열쇠는 아직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눈치가 보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 괜히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게 되고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게 됩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벽지도 그대로고 바닥도 그대로고 신발장 위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만 이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장은 제가 찍었습니다. 서류의 사인도 제가 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억지로 떠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나온 사람은 제가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집은 그대로인데 제 자리는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자리였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두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도 했고 가족끼리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히 제가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제 자리를 바꾸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고 집은 그대로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원래 이런 거겠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래도 남아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아들 표정이 조금 밝아졌고 며느리는 안도 한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뒤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평일 낮이었는데도 시간을 냈습니다. 그땐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책이 빼곡한 선반이 있었습니다. 의자는 낡아서 앉을 때마다 비걱거렸습니다. 도장을 찍을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 위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평생 수없이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일 하나를 끝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무사는 수고하셨다고 했고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아들이 사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고 뉴스를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더 몰랐습니다. 이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게 모든 게 바뀐 날이라는 걸요. 그날 밤도 다음 날 아침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습니다. 자주 오던 전화가 조금 줄었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주에 한 번, 나중엔 그보다 더 뜸해졌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호칭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에 있으면서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급한 게 아니면 나중에 하자고요. 그 나중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불러 제 돈으로 고쳤습니다. 명절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엔 먼저 전화가 왔지만 이번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했고 또 나중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작은 거절에서 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무릎 치료 때문에 조금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곤란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집도 넘겨받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연금도 있으니 그걸로 아껴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도 넘겨받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집은 선물이 아니라 정리된 거래였다는 걸요. 의무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아들 것이었고 저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에야 제대로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너무 믿었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말을요. 다음 날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모든 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바뀐 건 명의가 아니라 제 위치였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